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여러분은 루어의 기본인 스푼의 기원을 알고 있으신가요? 스푼은 18세기 무렵 유럽에서 호수에 떨어뜨린 숟가락을 송어가 덮쳤다 라고 하는 일화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스푼의 역사보다 애기의 역사가 루어 낚시로는 더 앞서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저도 다양한 애깅을 즐기는 매니아로서 애기의 역사,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일본 애기만 쓸 수는 없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일본 애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역사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애깅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뒤져봤는데 많은 자료들에서 이 책의 내용이 다수 인용되더라고요. 사츠마 지역의 오징어 미끼에 관하여 라는 책이고 저자는 오카다 시니치 이학 박사 1978년 발행본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림이 전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면 옛날에 가고시마만 내에서 달이 뜨는 밤이면 1m 내외의 수심을 공략하는 애깅을 하는데 보통 10개 정도의 애기를 가지고 낚시를 했으며 이 그림의 순간은 히트 순간이라네요. 이거 뭐 너무 옛날 얘기라고 하는데도 확 와닿죠? 이 책의 원래 가격은 16,000엔인데 저는 중고 서적임에도 30,000엔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나마 일본에서 현재 구할 수 있는 2권 중에 한 권이었으며 반년 동안 수소문해 보다가 오사카에 살고 있는 후배를 통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1978년 발행본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에 16,000엔이면 정말 비싼 책이었네요. 이때면 짜장면이 500원 정도였을 시절입니다. 책을 열어보면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만 봐도 흥미로운데요. 사스마 지방의 무사나 자산가들이 애깅으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애기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오카다 박사님의 약 2,000점의 애기 중 선별해서 담은 애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낚시광이시네요. 이 책의 탄생을 보면 일본에서도 애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헌은 없어서 오카다 박사님이 본인이 연구한 결과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보물 같은 책이네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애기들의 모습은 정말 압권인데요. 컬러는 없고 단지 나무에 불로 그을려서 만든 패턴들로 장식한 애기들인데 너무나 현대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예뻐서 감동적이었는데요. 애깅 매니아라면 아마 모두들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멋진 걸 저만 볼 수 없으니 모두 촬영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책의 내용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의 기원은 에도 말기는 약 1800년 정도죠. 사스마 지방에서 어부가 배 위에서 바닷속으로 떨어뜨린 어화, 즉 횃불, 어화의 껍질을 오징어가 껴안은 것이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낚시인들의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경쟁 심리를 통해서 제작 방법이 발전을 해서 기술과 미적인 부분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 책에서는 애기 애호계의 장로인 이케가와 야스시조 씨와 애기 만들기의 명인인 가와사키 치오에몬 명인 등의 인터뷰와 함께 명칭, 시대적 변천, 제작 방법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앞부분부터 시대순으로 애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 페이지씩 넘어갈 때마다 감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재미난 점 중에 하나는 하단에 싱커가 달려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동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동전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것과 같은 옛날 동전인데 이것을 가감하면서 수심에 맞는 싱킹 무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낚시를 하다가 표류를 할 경우에는 이 동전으로 숙박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여비로 썼다고도 하는군요. 재밌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애기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데 패턴도 굉장히 과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형태적으로는 초기에는 물고기의 모양이었다가 점차 먹잇감인 새우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도 보이고 사이즈의 변화도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턴과 관련한 재미있는 애기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기 중에 좌우 패턴이 다른 애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 애기를 사용하다가 오징어가 물어뜯은 자국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테스터 애기였고 씹은 흔적이 발견되면 그 패턴을 적용한 애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시대와 상관없는 매니아의 실험 정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애기의 눈에 대한 재미난 얘기도 있는데 애기의 눈이 초반엔 없다가 나중엔 생겨났는데 그 장점으로는 눈을 달기 위해 뚫은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부력을 감소시킨다 라는 장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놀랍지만 순금으로 눈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부자 매니아의 에디션 욕구가 느껴집니다. 그 이후로는 컬러 유리로 다양하게 눈을 달았다고도 합니다. 역시 덕후정신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팀런 낚시와 캐스팅 게임의 기원을 슬쩍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미 먼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를 어부로 잡는 어부들에 의해 발전된 외양형과
부자와 무사 등이 내만에서 호사스럽게 즐기는 낚시로 발전된 내만형으로 애기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민을 하고 발전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이후로도 진화는 계속돼서 다운사이징과 슬림화 등의 발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기의 발전을 시대적으로 간략해보면 메이지 시대에 탄생을 하고 매니아들에 의해서 발전을 하다가 다이쇼 시대에 자켓이 더해졌으며 근현대에 접어들어서 플라스틱 성형이 가능하게 되고 안정된 품질의 애기에 양산이 가능해져서 현재의 애기로 진화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죠?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받아들고 집에 가져오는 길에 혹시나 해서 책을 열어보면 일본어만 잔뜩 써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시대별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컬렉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감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춘천 사부님과 루어에 대한 수다를 떨던 중에 루어가 매치 더 베이트라는 이론을 방패 삼아서 루어임에도 리얼리티를 살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냥 생맥기를 쓰지 뭐하러 루어를 써? 루어라면 루어만의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리얼리티가 없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게임 피싱에 능했다는 반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시 낚시 매니아의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낚시에 대한 사랑이 이러한 발전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사무라이는 수치심을 싫어하기 때문에 애깅이 놀이임에도 매우 진지하게 했다고 하는데 다른 배에 져서는 안 된다는 투정심에 불이 붙고 경쟁에 필요한 적정한 크기와 형태의 변화 그리고 패턴을 삽입하는 등의 애기의 진정한 진화를 만든 장본인이 사무라이라고 하네요. 알고 보니 사무라이는 프로 낚시인이었나 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애기의 사진 자료 외에도 뒷부분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는데요. 애기의 종류, 오징어의 종류, 애기의 형태적 특징, 애기의 부분별 특징, 애기의 변천과 분류, 패턴 만들기, 애기를 만드는 나무의 종류, 애기 제작 방법, 달빛의 조도와 해수의 투명도, 오징어를 유인하는 원리, 애기의 장인과 애기 소개, 그리고 태클 소개 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죠? 이 책을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 이렇게 목차로만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상세하고 대단합니다. 1978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알고 나니 루어 낚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업계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시절의 시대적 관행인 선진국 백희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커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작업체까지 중국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을 통해서 일본 제품의 카피캣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국산 브랜드라고 말할 만한 제품을 내놓긴 했으나 이젠 그런 국산 브랜드들까지도 카피해서 판매하는 업자들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낚시를 사랑하는 매니아로서 보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발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까지 진출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가격 경쟁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는 결국 중국에서 애기를 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말까요? 일본 애깅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국산 애깅의 역사는 거의 전무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역사가 아닌 혁신 혹은 오리지널리티로 대한민국 루어 낚시의 발전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본 루어 낚시의 역사책에서 한 수 제대로 배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